그러니까 이제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떤 정부 지원 사업에 가능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일단은 아이템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게 왜냐면은 예전처럼 그 선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 우리가 지원해야 될 정부 지원 사업이 뭐냐라는 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꼭 선정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선정대로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몇 프로예요라고 말을 했을 때 사실은 이제 뭐 70%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실제 그렇게 선정이 많이 되진 않고 진짜로 한 2, 3,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진짜 그것도 너무너무 열심히 다 신경을 썼을 때 응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아니면 대표님들처럼 뛰어난 기업을 만나면 저희가 다 선정시킬 수 있습니다. 100%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진리는 없는데 그 두 가지는 진리예요. 100%도 없고 영원한 건 없어요. 아무튼 예, 그렇게 해서 잘 이렇게 가서 응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그 신경을 써서 좀 만들었어요. 근데 더 신경 쓰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완성이 되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종과 업력 지역에 맞는 다양한 정보 사업이 있어요. 실제로 큰 사업의 옵차들을 한번 볼게요. 제조기반 공정 자동화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기계 설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가장 이제 유용한 사업이 되겠고요. 11월이면 공고가 나와요. 사실 이제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안전투자 혁신 사업. 요 세 가지가 공정 자동화 관련된 사업이고 안전투자 혁신 사업은 노후 설비 기계 교체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수산업이나 그 다음에 농업 이런 것들 시설 설비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데서 7억 가까이 시설 설비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기다 틈새로 넣어야 되겠다. 그런 사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설 설비를 융자 말고 보조금으로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공장 짓고 기계 설비 드리는데 보조금으로 해주는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의 섹터입니다. 그리고 지역기업 성장 사다리, 지역기업 성장,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있어요. 이거 말고 뭐 가끔 지역에 따라서 서리산업이라든지 이거 이제 구미에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이제 구미 기업을 하나 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이런 사업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바우처 사업들입니다. 근데 요거 이제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 다음에 산업공동기술개발과제 링크 3.0이라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 링크 3.0하고 그다음에 이 산학 공동에 이제 산학연 R&D가 또 있잖아요. 산학연 R&D. 요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특화 레전드 50, 기술혁신 개발 사업, 제조혁신 바우처, 수출 바우처, 실제 컨설팅의 사례.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동화 공정에 선정하기 위한 기존의 수작업에서 자동화 됐을 때 그 생산성의 향상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의 사업들 그리고 이제 그 산업 자체가 파급력이 커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 공정이 자동화가 되는데 일반 플라스틱 사출이나 뭐 이런 거긴 하더라도 그게 예를 들어서 음료수 뚜껑이냐 아니면은 자동차 부품이냐 그럼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기에 똑같은 사출 금형인데 음료수 뚜껑을 만드는 과정을 자동화하는 거랑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을 자동화시키는 거랑 어떤 게 더 훨씬 더 파급력이 커요.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부품을 똑같은 세출금형이라 하더라도 그쪽이 더 큰 거잖아요. 그 선정의 요건은 바로 이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출금형 하더라도 약간 그 뭐 굿즈나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도 자동차 부품, 미래 선박 뭐 요런 이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좋은 회사를 만나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생산성 향상, 매출 향상, 경영 안정성 등 파급 효과가 더 큰 거. 그 다음에 이게 사업 계획서 안에 들어가요. 5개까지 추천 기업이 나와요. 아예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공정을 도입했을 때 유사 공정 기업에 그러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공정 자동화가 우리 기업에 기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타 유사한 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 계획서 쓸 때는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써요. 네, 그 부분 이제 포인트로 삼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이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하드웨어 지원, 구축 지원입니다. 그래서 업체에 가면 이제 소프트웨어는 스마트 공방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것도 여기다 넣어야 되겠다. 그렇죠? 스마트 공방이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팩토리가 있고, 이런 데들이 대부분 이제 스마트가 들어가면 하드웨어가 일부 딸려 들어오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 구축 지원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옛날이 아니라 2년 전, 3년 전만 해도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시 한번요. 공정품질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5천만 원짜리. 근데 지금은 없는데 내년에는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5천만 원인데 말 그대로 100% 하드웨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없이. 그래서 5천만 원이고 당시에 그거는 현장 평가도 없고 대면 평가도 없고 서류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업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연계해가지고 지원하는 형태로 정부 보조금 이제 9,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자부담 9,500만 원이고 총 사업비 3억 원의 사업입니다. 그 공정 자동화 선정됐던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 전, 도입 후 여기 보면 이렇게 로봇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게 공정 자동화 이렇게 여기는 매출이 한 150억 정도 됐었던 회사고요. 그래서 선정이 됐고 이 공정 자동화 사업의 또 좋은 점은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해도 돼요. 올해 하고 내년에 또 해도 돼요. 그 이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사업은 이렇게 안내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생산성이라든지 불량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 리드 타임이라든지 그 다음에 납기 준수라든지 이런 이제 그 공정 관련된 지표들이 들어가요. KPI가 성과가. 그래서 요게 전, 후 이렇게 해갖고 숫자로 이렇게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제시하고 나중에 공인성적기관의 입회하에 요걸 갖다가 증빙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치를 달성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결과치를 꼭 달성할 수 있도록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 활용 제조 혁신 사업인데, 역시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로봇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들어가는 로봇이 아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암이거든요. 팔이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이 훨씬 더 좋은데 그건 또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요 로봇에 대한 포인트가 훨씬 더 있고 금액도 훨씬 커요. 2.5억. 그래서 맞춤형 로봇이 커스터마이징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다 포함되죠. 요거까지 다 포함되고, 이게 사실. 그래서 아까 그 제조 기반 공정 자동화 사업이 훨씬 더 좀 더 쉬워요.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그리고 요 지금 로봇 자동화 사업은, 기본적으로 그 로봇의 사양들이 있고, 거기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치와 또 비교표를 쓰게 돼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 계획서 썼을 때 이게 더 어려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뭐 요런 거죠. 요런 건 이제 자동차 내장 부품이고, 그래서 이제 요렇게. 그래서 요게 들어온 거죠. 로보스타랑 두산 로봇, 직교 로봇이랑 협동 로봇. 약간 그 로봇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저도 사실 로봇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공부하고 쓰면서 이제 본 거죠. 예. 그래서 직교 로봇, 협동 로봇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도입 로봇에 대한 거. 아마 지금 여기 보면 패드 부착 관리인데 이게 원래 8명에서 공정인데 그죠? 이게 0.5명 관리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고 이게 들어오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이게 사람 8명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사람이거든요. 일곱, 여덟 분 되는 거를 이거를 0.5명만 있으면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 명이. 그리고 이 로봇으로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교, 이게 지금 작업자가 이렇게 지그에 로딩하면 나머지는 다 이렇게 로봇이 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계획서를 써서 내야 되는 거니까 현실적으로 또 쉽지는 않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해놓은 거는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 사업인데 바우처랑 좀 유사해요. 그래서 프리포스트 R&D,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많이 지원을 하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시제품 제작 지원에서 한 2천만 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에 왜 이게 또 중요하냐면, 단순 인가공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인가공하는 업체들은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제품 설계나 이런 시제품 제작, 이거에 관심이 더 많은 업체들이 많거든요. 왜냐면, 인가공을 하는데, 뭔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하기에는 그럼 기술 개발할 때 하면은 수요처가 없잖아요. 수요처를 뚫는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인가공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 물량만 쳐내기도 좀 어렵거니와 또 그 위에 상위 밴드에서 또 싫어해요. 다른 사업을 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 두 업체 모두 다 인가공 업체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원래 저랑은 R&D를 하기로 했다가 이 R&D는 말 그대로 기술 개발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술 개발을 해도 그걸 이제 수요처가 없고 딱히 또 특별한 아이템이 없어요. 왜냐면 설계를 내려주고 오더를 주면
그걸 갖다가 공정을 통해 갖고 개발이라기보다는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들어간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 자동차 부품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뭔가 우리가 막 현대차에다가 기술 개발해가지고 현대차에다가 제안서 보내가지고 막 그렇진 않잖아요. 현대차에서 그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거고. 근데, 이러이러하라고 뭐 휴대폰 부착 테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예전에 맞아요. 휴대폰 부착 테이프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양면 대전 테이프라 그래갖고 삼성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개발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사례가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인가공이긴 하지만 수요처의 오더를 가지고서 개발을 해서 선정됐던 사례도 있기는 있어요. 인가공이라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체 기술 개발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이런 시제품 설계나 시험 제작 쪽에 초점을 좀 맞추면 되겠고 2천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의 지역 성장 사다리 사업들이 다 시기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R&D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떨어지면은 탈락이 되면은 이런 성장 사다리 사업 쪽을 좀 지원을 해서 업체가 조금은 더 우리는 대부분 다 통합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단건으로만 하면 좋은데 그게 떨어졌을 때는 또 그 다음 사업을 팔로우업 해주는 그래야 또 업체에서도 하나 지원하고 두 개 지원하고 떨어져가지고 또 낙심하지 않고 또 이런 이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관심을 서로 갖고 서로 팔로우업 해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 보면 그래서 3년 이내 지역 특화 R&D가 종료된 기업 해가지고 이런 데는 가점이 3점이니까 제일 큰 가점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게 이제 내년도에는 지역 특화 사업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그 저번 시간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산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게 AX, 그다음에 지역 특화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해갖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 성장 사다리 사업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공동기술개발과제 링크 3.0이라고 있는데, 이게,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시제품 제작 지원이나 산업디자인 제작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반도체 플라즈마 공정용 다결종 실리콘 소재 기반의 링을 개발하는 건데, 아터링을 개발하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보시면 기술 개발이라기보다는 이 단순한 이제 실리콘 링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인가공하는 회사겠죠. 이것도 3차 밴더겠죠. 네, 1차나 2차도 아닌. 그 회사이기 때문에 여기도 기술 개발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공차율이라든지 표면 거칠기라든지 이 동그란 걸 링이에요.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반도체 공정이 8공정이 있거든요.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뭐 무슨 공정 해갖고 8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식각 공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이 실리콘이 들어갔고, 뭐 반도체니까 이게 다 아니니까 이제 정보통신 쪽에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요런 이제, 링크 3.0,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다리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시제품 제작 지원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위에는 기술 개발 R&D 쪽이었고, 공정자동화 쪽이었고, 그죠? 여기 이제 공정자동화 쪽이고, 맞죠? 이쪽은 이제 CF 만드는 쪽. 네, 이렇게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나중에 이제 그 사업에 좀 눈을 뜨면, 이 이제 정보지원 사업에, 그러니까 CF 만드는 게 있고, 아까처럼 공정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진짜로, 연구개발하는 쪽이 있고, 그런 식의 어떤, 큰 카테고리를 나눠서 안내를 하면, 업체에서도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가 공정 쪽 자동화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우리는 공정하게 좀 자동화할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은 시제품. 그다음에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R&D다라고 하면은 R&D.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인가공이면은 인가공.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업체의 그 컨디션에 맞게 우리가 제안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나쁘지 않죠.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0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다 있는 사업들인데, 지역특화 레전드 50이 되면, 요 사업들을 갖다가 조금 더 우대 사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바우처 지원 사업 할 때 단계가 생략되고 패스트 트랙이 적용되고 창중대 할 때 서류 평가가 단계가 생략되고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 중소기업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요.
일반 중소기업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지역특화 프로젝트 레전드 54, 그러니까 레전드 50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50개는 아니에요. 뭐 30개일 때도 있고 뭐 70개 지역에 따라서 그 레전드 기업을 뽑아요. 그럼 그 레전드 기업이 됐을 때 아래 지원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식의 어떤 우대 사항들을 받게 되는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매출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있는 회사들은 저 레전드 50에 도전을 해서 이 지원 사업들을 줄줄이 혜택을 받는 그러한 것들도 참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르면 선생님들은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나고 이 지원 사업들의 이름들을 다 한번 보면서 이건 뭐 융자니까 빼고 스마트 공장, 지역 주력 육성 사업, 그다음에 이런 것들 요게 괜찮죠. 지역 주력 육성 사업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R&D의 꽃이죠. 그래서 확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매출 이슈. 저희가 이제 요번에 선정된 거는 내일 이제 저희가 이제 대전에 협약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하반기에 30개를 좀 넘게 뽑았는데, 저희가 컨설팅한 업체가 2개가 됐어요. 대단한 거죠. 왜냐면, 사실 뭐 저희가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그만 컨설팅 회사인데, 그 중에 이제 전국에서 30개 뽑는데 2개를 저희가 그래도 메이드 했다라는 거는 이게 막 100개인데 2개가 아니니까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교수들과 컨설팅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 다 붙어가지고 들이 제일 잘한다 하는데 저희가 그래도 그렇게 30개 중에 2개 했으니까 잘한 거죠. 우린 요거 했어요. 인증실증 달성형. 요거 했고 사업계획서 요때 냈고 9월 협약이라서 실제로 내일 그 협약을 맺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랬고요. 네, 그리고 지원 규모가 이렇게 해서 인증실적 달성에 뽑았죠. 하반기에서 요 중에 2개 한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시장 대응형 해서 일반 K뷰티가 내년에도 이렇게 과제가 따로 이렇게 특화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이사님이 그러는데 K뷰티 우리나라 화장품이 물이 좋아서 그렇게 인기가 있다는데 실제 그래요? 모르겠어요. 요게 이제 매출액 20억 이상의 회사들이 할 수 있는 꽃입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이거하고 요거 일반하고 요거 소부장하고 이거 요건 되게 뭔가 요건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요건 딱 그 요건에 해당되는 기업을 만나야 돼요. 제가 선정 한번 됐던 게 요거 남양주에 있는 회사 실내 암벽 등반 요거 제가 한번 했었고 근데 요거 했을 때는 구조혁신 기업이라는 걸 중기부에서 미리 구조혁신 기업이라고 미리 승인을 받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과제 들어가서 6억까지 이렇게 했던 거. 그래서 넣어보긴 거의 다 넣어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구조혁신 인증 승인을 받은 거는 제가 해드린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 과제를 들어간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 선생님들 이런 과제들은 사실 일반 전형이잖아요. 일반 전형, 이런 것들은. 그저 경쟁이 세.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특별 전형이잖아요. 이런 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 전형에, 들어갈 수 있는 업체를 많이 만나는 게, 그럼 이거는 경쟁도 약하고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선정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네,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이게 지금 봐봐요. 소부장을 보면, 이렇게 뽑았는데 작년에 더 뽑았어요. 하반기 80개 뽑고 막 이때 더 뽑았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내년에는 예산이 늘어나서 훨씬 더 많이 뽑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상업성장 기술개발 사업도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내년에도 다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은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최대 3년에 6억이고 이건데 현물 비중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실제 현금은 6억 받더라도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내요. 그 나중에 기술료 내면 한 3천 내거든요. 그 총 6억 받으면 자부담이 한 5천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안내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지원 자격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막 이런 요건들이 있어서 이런 요건에 맞는 기업들 만나기 좀 어렵다 이거죠. 그죠? 얘는 이거밖에 없잖아요. 시장 확대는 딱 봐도. 그죠? 얘도 이거밖에 없고. 근데 이런 것들은 요건이 좀 있어요. 이거는 예전에 선정돼서 완료 보고까지 끝났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는 매출이 23억 정도, 사대보험 가입자 13명, 13명, 그리고 수원에 있는 업체, 그리고 기존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을 했었었고, 저를 만나서 기술혁신개발 사업을 했고, 그 정도 컨디션?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단 5명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10명씩 넣으면 더 좋은데
일단 사대본 가입자가 13명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원 자체가 4명, 5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도 약간 아이템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행 연구, 그냥 기존 레퍼런스가 있으면은 좀 선정될 가능성이 또 그래도 있어요. 그래서 막 매출 150억, 200억 돼갖고 선정된 데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매출이 23억에서 30억, 40억 이런 기업들도 충분히 선정이 되니까 아이템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일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상 좀 변화를 주는 그런 거를 대표님들한테 용기도 주시고 지원 꼭 해보셔야 된다. 원래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확대됐을 때, 지금 기회를 놓친다라기보다는 지원을 꼭 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바우처 사업입니다. 요거는 뒤에 이렇게 해서 정부 지원의 실 사례들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음,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다가 이렇게 첨부를 했어요. 그래서 첨부를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실제 저희가 지원 사업을 한다라는 거를 이런 제안서의 형태로, 나중에 이게 이제 제본이나 이제 전자책의 형태로 엮이면은 요걸 가서 쭉 넘기면서 하나하나 체크해 주시면서 설명만 잘 해주셔도, 자, 요거는 이제 요 정도 선에서 하고요.